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명문대학이죠.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선 제가 찾아보니까 서열이 명문 서열이 8이다. 세계에서 20이다 하는 학교인데, 이 대학교에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행동의 40%는 의사결정이 아닌 습관의 결과. 우리 인간의 행동의 40%가 습관의 결과다.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습관이라고 하죠.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인생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명 철학 강의까지 올 때까지 이 습이라는 거를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먼저 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열하일기를 썼던 연암 박지원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젊은 소경이 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소경이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 이 젊은이가 자기가 소경이었다가 20여 년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는데 도무지 집을 못 찾아간다. 그 습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밝고 더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거라. 그 눈을 감으니까 오히려 막대기 하나 들고서 톡톡 치면서 이렇게 잘 찾아가더라. 이게 이제 습관이란 거죠. 무의식적으로 하여튼 몸에 익혀진 거예요. 제가 이게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데, 2010년도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잠깐 무슨 책을 고를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의 습관이 딱 있는데, 숫자를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요 큰 제목은 뭐 조그만 책자입니다. 아주 포켓용 정도 되는데, 이 책자를 딱 보면서 바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66일이라는 게 딱 보여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습관 형성에 걸리는 기간은 66일이다 하는, 이 66일 그 보는 순간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3인데? 그래가지고 이걸 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거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상 비행기 타서는 하도 글자가 조그매가지고 아주 뭐 조그매서 이게 눈이 아파가지고 그때는 당신은 못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와서 보면서 참 잘 읽고, 이렇게 뭐 저는 항상 책을 보면 이렇게 뭐 접어놓고 줄치고 이런 습관이 있어요, 저한테는. 뭐 어디든 보면은 이렇게 접고 줄치고 뭐 이런 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하나의 저한테 습관인데, 이 책에 같은 2010년이었는데 이 책이 나온 게 2010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탔던 때도 2010년이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제인 워들 런던대 교수가 유럽 사회 심리학 저널 뭐 해놓고, 습관 형성에 걸리는 기간이 66일이고 66일 동안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모든 습관의 전격 해부, 이런 그 밑에 소제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책의 제목은 운명을 바꾸는 작은 습관인데, 뭐 습관이란 거는 저도 항시 공부를 하면서 늘상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습관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벌로 유명한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 뭐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습관이란 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습관이라는 걸 하나 잘 가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뭐 도스토옙스키의 말뿐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상대성 원리, 제가 약간 콧물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은 아주 좋은데 살짝 콧물 관계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미녀에 관한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은 미녀하고 관계된 어떤 그 이야기가 또 있죠. 1800년도 후중반, 저는 외울 때 그런 식으로 외웠는데 후중반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리고 1955년도 을미년에 돌아가셨어요. 70 몇 세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하고 뭐 거의 한 50살 가까이 차이 나지 않을까요?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 이름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뭐 영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마릴린 먼로가 굉장한 미인이죠. 1920 몇 년도 뭐 생이고요. 아인슈타인보다 한 7년 늦게 36살인가 7살인가에 일찍 유명을 달리했죠. 이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보통 마릴린 먼로 그러면 그냥 뭐 아주 뭐 무식하고 뭐 어떤 뭐 여성의 뭐 섹스 심벌 뭐 이래가지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릴린 먼로도 굉장한 박학다식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요. 아인슈타인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거의 5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나서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죠. 저하고 박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박사님의 머리와 저의 미모를 닮은 아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같이 못생긴 사람과 당신 같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당신의 머리를 닮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로 거절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 아인슈타인이 그 미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습관으로서 하나 있습니다. 미녀와 마주하는 2시간은 2분 같이 느껴지지만 화롯불 위에 올라가 있는 2분은 2시간처럼 느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같은 시간에서도 이제 물론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독특한 습관이 있더라. 그 사람의 뭐 지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뭐 기반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좌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대체적인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별한 습관이 있다. 제가 이 66일의 이야기, 제인 워들 런던대 교수 이 이야기를 그 이후에도 이제 쭉 보다가 듀크대에서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96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예요. 죄송합니다. 잠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인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 인간들한테 얼마나 크게 자리 잡는가. 우리 불교에서 늘상 제가 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치원 과정은 뭐 정규 과정에서
빼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만 생각한다 해도 16년이란 긴 시간을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정식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 16년이란 세월을 공부를 한다. 고등동물은 거의 유년기가 길어요. 하등동물은 애벌레라든지 이런 기간이 짧죠. 아기 때가 짧은 거예요. 근데 이 고등동물일수록 아기 때가 굉장히 깁니다. 뭐 곰, IQ가 높기로 유명하죠. 곰이라든지 뭐 코끼리 이런 경우 그 유년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 부모가 또 보호를 또 엄청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이 긴 유년기를 갖는 인간이 가장 고등동물인 이유는 급히 성장하는 것보다는 긴 유년기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의 성공은 좀 잘 먹고 좋은 자리 잡고 힘이 세서 뭐 그런 정도로 끝나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목표를 추구하고 그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66일간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16년이란 긴 세월을 공부를 하고 보호를 받고 공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허비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좋은 습관이란 걸 가져야 되고 체험을 해서 깨닫게 하는 게 이 고등동물에서 인간이 성공하는 그 하나의 키가 돼야 되는데 16년간 거의 우리는 길들여지기를 사지선다형 1, 2, 3, 4번 고르는 어떤 선택이라는 걸 계속 강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생각에 대한 여유를 주지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랬고 우리 세대가 그랬고 우리 아래 세대도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혼자서 좀 정답이라는 걸 정해놓고 요거냐 저거냐 이걸 고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생각하고 철학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동물로서의 그 값어치가 이제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거의 획일화 돼버린 거죠. 철학적인 사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습관이라는 거를 얼마만큼 중요시 해왔는가. 습관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 이제 habi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버릇, 뭐 버릇이라고도 그러죠. 좋은 버릇, 나쁜 버릇 있죠. 좋은 버릇 그러면 뭐 good habit, 나쁜 버릇 그러면 bad habi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 악운, 악한 기운, 악운, 재수 없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영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징크스 그러죠. 징크스. JINX 그랬고 이걸 징크스 그래야 돼. 징크스라는 건 무슨 재수 온 붙은 사람 또는 아군 뭐 이런 거 나쁜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쁜 징크스를 얘기하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보고 우리는 프레시맨이라고 그러고 2학년을 보고 사포모어라고 그래요. 사포모어라는 게 2학년을 사포모어, 3학년을 주니어, 4학년을 시니어 그러잖아요. 근데 2학년은 사포모어라고 그랬는데 1학년 때 잘했던 사람이 2학년 때 꼭 죽순다. 뭐 한국어 사전에도 이제 그 어떤 그 징크스를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이 사포모어 징크스를 한국어 사전에도 등장을 하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야구 선수가 있다. 데뷔 초기에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2년 차에 가서 완전히 죽순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사포머 징크스라고 얘기를 하죠. 2년차 되면은 이상하게 그 징크스가 있다. 이게 대체적인 연구 결과도 그렇고 실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포머라는 게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참 재미나요. 왜 1학년은 프레시면 아주 신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2학년은 사포머, SOPHOMORE, 사포머라고 그러죠. 영국식 발음은 소포머, 사포머, 미국식 발음은 사포머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젠체하는, 건방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또는 데뷔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떤 걸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가 2학년 때 가서 좀 시건방져지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뭐 그 정도는 알 것 같아. 뭐 알 수 있어. 아이, 내가 먼저 했었으니까 자신 있어. 이래갖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징크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포머 징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명한 외국에 활동하는 참 훌륭한 선수들이 많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참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수들만이 특별한 건가? 그 선수들이 특별하긴 한데 우리 민족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특별한 민족인데 이 작은 세계 인구의 뭐 100몇십 분의 1 정도도 안 되고요. 국토로 치면은 이건 뭐 말도 못하게 작죠. 이렇게 작은 데서 이 정도 인물들이 계속 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 훌륭한 업적을 이뤘거나 크게 뭐 옛날에 저 세계은행 총재 얼마 전에 하셨던 김용 총재 같은 분도 있고요. 그 뭐 훌륭한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자기만의 어떤 또 영어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루틴. RUTINE,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행동학적인 수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작 그러면 뭐 욕이 아니에요. 수작 그러면 수작 부린다 뭐 이럴 때 욕처럼 쓰는데 그게 욕은 아니죠. 욕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앞자를 뭘 붙였을 때 욕으로 욕이죠. 그건 욕이 되는데 인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항상 조롱하고 못되게 나쁜 뜻으로 하면서도 국회의사당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발언을 한다든지 뭐 질문을 한다든지 그럴 때 꼭 아주 참 진짜 싫은 소리를 꼭 한단 말이에요. 앞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나쁘게 못되게 영국이나 아주 점잖게는 영국 의사당이 참 점잖게 하죠. 그런데 의원들의 질문처럼 그렇게 참 점잖게 이렇게 그야말로 뭐 그냥 성별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젠틀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면서도 존경하는 우리 뭐 의원님 이때 이걸 보고 인문학적으로 개수작이라고 그래요. 존경하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고 존경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 존경 소리 잘 붙여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 개수작 부린 거예요. 그게 인문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수작을 좋은 쪽의 수작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자기만의 무엇을 꼭 이루고자 하는 요걸 보고 루틴이라고 그럽니다. 루틴. 이건 나쁜 징크스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꼭 뭐 잘 돼. 바둑을 두는 기사가 여러분들 좀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잠시 꺼내서 보면은 상대방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이제 좋은 뭔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 거죠. 자기 이미지상 그게 뭔가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좋다고 이걸 접었다 폈다 해요. 이걸 이러고 막 그런 상대방의 신경을 북북 긁는 거죠. 제가 볼 때 참 나쁜 버릇인데 얘기할 수는 없고 젊은
기사 그 젊은 이 친구는 그 머리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털털 말고 풀고 말고 풀고 아주 그 그런 이제 하나의 루틴이겠죠. 그 중국 아이들 보면 꼭 상대방 우리나라 기사의 얼굴을 상대방 얼굴을 이 수담이니까 봐도 그건 손으로 드는 건데 상대방 눈치를 보고 얼굴 쳐다보고 째려보듯이 그런 아주 지저분한 그 루틴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자기만의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뭐 유현진 선수는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또 굉장한 일을 했네. 참 축하를 하는 마음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만의 루틴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그라운드에 잠시 앉아서 한 5, 6분 정도 명상을 하는 그런 루틴이 있고요. 그 뭔가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습관이에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어떤 습관, 루틴. 이게 바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 아닌가. 이 습관은 반복이 되면서도 뭔가 자기 거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이거는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것만 하면 뭔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학창 시절에 아주 중요한 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 우승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다 나오는데 그 나가기 전에 뭔가 그때 들었던 게 있거든요. 장의차를 보면 좋다?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우리 졸업한 어떤 선배가 일부러 그걸 딱 알아둬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쪽을 지나가게 해서 이 장례차를 그 집 앞에 초상난 집에 장례차를 딱 보게 만들고 야 우리 오늘 너희들 굉장히 좋을 거야 뭐 우승하겠네 뭐 이러고 물론 그 마음에 그런 걸 늘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게 이게 니코틴 중독성이기도 하지만요. 그건 금단 현상이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 뭐 3일, 그 다음에 6일,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 거의 뭐 금단 현상은 끊어지는데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나온다는 거죠. 습관. 정말 심각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는 습관적인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이 옆에 뭔가 술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술 주정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습관인 거예요. 말도 말 버릇인 거죠. 버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쪽의 루틴을 만들기 전에 이게 어떤 그 나쁜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 운명을 바꾸는 이 작은 습관이라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 66일 요 수치가 여러분들은 운명학적으로 뭐 해서 이제 이게 3이니까 이상한 어떤 좋은 의미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66자를 보고서 이 책을 샀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한테 하나의 습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 벤치마킹을 해야 돼.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벤치마킹. 유교에서는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내 스승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그 세 사람이 가면 세 사람이 날 포함해서 세 사람이 가면 두 사람이 다 스승이고요.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입법계 품에 보면은 50명이 넘는 많은 스승을 만나요. 이 스승들이 무슨 석학이고 뭐 대단한 사람들 뭐 부처님 같은 뭐 대보살 뭐 이런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작거리의 상인도 만나고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도 만나고
정말 뭐 그냥 예? 이 작부도 만나고 가진 사람을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게 예, 황진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명월이 황진이 같은 경우는 정말 당시에 개성의 그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하담이 나왔고요. 이 서하담은 지족선사를 누르고서 서하담이 승자가 된 거죠, 졸지에. 그 황진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박연폭포가 있고. 근데 송도 3절이라고 하는 이 3절에서 황진이가 원래는 기생이 되기 전에 진사의 딸이었죠. 아버지가 진사인데 서출인 거예요. 근데 이 황진이의 미모에 반한 14살, 5살 된 동네 총각이 상사병을 앓다 죽었어요. 그 황진이가 거기에 상당한 뭐 어떤 심리적인 갈등, 충격을 안고서 기생이 되죠. 그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명기가 됐는데 황진이가 제가 지난 몇 강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지족선사를 뭐 무릎을 꿇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족선사의 정말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지족선사가 정말 황진이한테 무릎을 꿇은 걸까? 그거는 또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진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담 서경덕이 승자고 지족선사는 건 패장가? 이 지족선사야말로 정말 이 출세관과 세관을 넘나드는 정말 훌륭한 고승이 아닌가. 그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지족선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황진이를 보고 정말 내가 거의 살아있는 생불이라 소리를 듣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걸로서 다가 아니다. 당신한테는 황진이가 정말 내가 아직 마지막 한 점을 점정을 못했는데 그 점을 찍은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스승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항시 많은 일을 겪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나를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나쁜 일이 생겼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게 새옹지마다는 얘기예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꿔갖는 거. 내가 내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기왕에 생각난 김에 미국의 강철왕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었죠. 우리나라는 뭐 아예 뭐 일제 때 뭐 일제 을사늑약도 되기 전에 벌써 미국의 1800년도 후반에 카네기라는 강철왕이 있었죠. 철강왕. 이 카네기가 좀 부자입니까? 근데 이 카네기의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어떤 그 젊은 그 프로필이나 뭐 쓰고 그러던 젊은 작가를 갖다가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 100 몇십 명을 봤는데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대답을 기다려주는데 1분이 지나면 다 탈락이에요. 근데 이 나폴레옹 힐이란 젊은이가 찾아갔는데 얘도 뭐 나이 차이가 뭐 한 50살 정도 차이는 아닐까요. 스물 이제 뭐 한 대살 먹은 젊은 얘가 찾아와서 뭐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어떤 일을 주는가 하면은 내가 500명 정도의 명단을 줄 테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만나보기도 쉽지 않은 이런 사람이 명단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해 주겠나.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인터뷰 그거를 충족을 하려면 아마 이 500명을 다 만나려면 한 20년 걸릴 걸세. 그럼 20년 동안 고용이 된다는, 인플로이 된다. 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네. 그 20년 정도 걸리는 동안 나는 자네한테 보수를 한 푼도 주지 않을 걸세. 하겠나? 똑같은 질문을 백 몇십 명한테 해서 그동안 고용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는데 한 명도 채용을 못했어요. 근데 나폴레옹 힐한테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이 친구가 20몇 년 동안 20년 정도 보수를 안 주겠다고 하는데도 단 30초 만에 Yes, I can 했단 말이에요. 하겠다. 그래? 그럼 해보게. 그 20년 동안 보수를 없이 이 500명을 만나라는데 500명 만나서 그들의 삶과 뭐 어떤 거 목표라든지 과정 뭐 이런 걸 쫙 줘놓고 요걸 인터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 대단한 친구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뒤로 뭐 그래도 미안해서 뭐 한 1달러라도 준 게 없어요. 11년째 그걸 하고 있는 동안 하는 동안에 그만 철강한 카네기는 작고합니다. 사람이 어떤 약속을 딱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하는데 20년 정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11년째에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9년 정도는 일반적으로 볼 때 9년 정도 아직 기간이 있는데 이걸 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폴레옹 힐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죽고 나서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자그만치 9년이 아니라 500명이 아니라 507명인가를 인터뷰를 계속 진행을 해요. 그리고 11년인가 정도를 더 인터뷰 해가지고 완성을 합니다. 이미 그 카네기는 없는데 카네기하고 약속한 계약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큰 수표를 하나 주겠다고 그러는데 수표를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딱 해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새 나이가 중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엮어놓은 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갖고 이걸 책을 냅니다. 성공의 법칙인가 그럴 거예요. Law of Success인가 뭐 그 책을 내죠. 저한테 책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데. 저게 5천만 부가 팔렸어요. 발간하자마자. 그리고 그 명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로부터 처음에 애초에 약속받았던 그 큰 수표는 직접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몇십 배 큰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강사로서도 교수로서도 아주 유명해지는데 이 교수의 이름은 무슨 법학교수 뭐 의학교수 이런 게 아닌 생소한 성공에 대한 성공학 교수다. 종교적인 성공의 뭐 이게 아니고 성공학 교수다 이렇게 명명되어지죠. 우리가 이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의지가 굉장히 반영이 돼야 돼요.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때 어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나의 습관도 또 따라가고 나의 습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메모하는 습관 갖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못된 메모를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흔적을 잘못 남겨갖고. 제가 상담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성공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엄청 그 당시에도 병원이 있었는데 술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술 두 줍을 쌓였죠. 아주 말도 잘하고 술 먹고 주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완전 시뻘겋게 얼굴에 달궈져도 술을 그렇게 잘 먹고 그냥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술상무라는 아주 여러 회사의 술상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입으로 술상무를 해서 그게 어떤 직업인가를 제가 확실하게 그 사람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암으로 이제 작고를 했죠. 이 좋은 습관은 우리가 정말 키워야 된다.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 좋은 나만의 방정식,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기억에도 습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내 뇌리에 이렇게 콱 박혀있는 상처만이 아닌 그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하도 밀가루 음식만 먹어서 싫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만 보면은 그냥 기절초풍을 해요.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닌데도 어린 새를 갖다가 병아리였죠. 병아리를 이렇게 아기 때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걸 한 마리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빠하고 같이 키우는데 모르고 오빠가 그만 엉덩이로 콱 앉다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걸 봐갖고 날개가 달렸고 이러면 무조건 막 정말 굉장한 공포감 같은 거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게 기억에 대한 습관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탁 박혀버리는 건데 또 오늘 책 이야기를 또 2번이나 하네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나요? 참 좋은 스님이죠. 젊은 스님인데 원성 스님의 풍경이란 책을 이게 저는 이 당시에 이 원성 스님이 참 동자승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동자승 그림을 수채화로 이렇게 참 많이 그렸죠. 뭐 굉장히 참 아주 이혜인 수녀도 아주 엄청 극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안도현 시인도 그렇고요. 당시 박물관 미술부장했던 이연복 씨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극찬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당시에 이제 뒤에 이런 사경 이런 걸로 해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원성 스님이 풍경이라는 이 책을 냈고 이 동자승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이게 이제 그때 엽서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 원성 스님의 이 글을 하나 좀 읽겠습니다. 계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게 글씨가 크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딱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요만큼의 글이 요거 길진 않으니까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계란을 보면 그놈은 늘 내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게 한다. 떠오르는 기억들은 언제나 도시락 속에 빠지지 않는 계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반년을 넘게 늘 똑같은 도시락 반찬을 싸우니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더러 계란 장사 하시냐고 묻기도 한다. 그때마다 허전한 도시락 속에서
잘난 노란 눈동자로 나를 빤히 쳐다보던 계란이 종일 나를 기죽였다. 지겨운 계란 반찬이 싫어서 긴 반찬으로 도시락을 챙겨달라는 말에 어머니는 그렇게 반년 동안 또 끊임없이 김을 싸주셨다. 너희 엄마 김 장사하니? 썰물처럼 흘러간 옛 기억이지만 계란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난다. 반짝이는 노란 눈동자가 날 잡숴주소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녀석이 애처로워서가 아니라 가난 속에 도시락 챙기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이 가슴에 미어지기 때문이지. 끼니 때마다 먹는 김치보다 영양가 있겠지 하는 엄마의 생각이 너무도 고마워서이지. 언젠가 닭 한 마리에 삼형제가 싸우던 뒤안길에 눈물을 훔치던 엄마의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참 이분 관상적으로도 이 스님은 전문 스님이 지금 이제 중년이 되셨겠죠. 참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뭐 이 그림 자체가 그래요. 또 그림도 정말 이 스님 자신처럼 이 그림을 그려요. 참 시가 참 시라고 저는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굉장히 좋아요. 어떤 기억 속에도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억 속에도 이 계란에 대한 이 습관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늘상 싸가던 제일 많이 싸가던 게 있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그게 나쁜 기억으로 자리 잡지는 않고요. 정말 오랜만에 그 반찬을 좀 아주 짜게 담궈 놓은 그 김치를 싹 씻어서 봄에 그거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찬물을 밥에다 이렇게 말아서 먹던 그 기억. 좋게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습관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좋은 루틴이 아닌가. 징크스로 만들지 말고 루틴을 만들자. 나만의 루틴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나쁜 습관이라면 좋은 습관을 배우자. 남들한테서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배치마킹을 하자. 모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좀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운명수의 그 운영과 사물의 운명수. 아까 그 사퍼머진 크스를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 운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본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까딱하면 이 프레시맨이 아닌 사퍼머어가 되는 거예요. 3학년 가봐야 이제 주니어예요. 4학년 가면은 이제 시니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듯이 이 체하는 뭐가 얹혀서 체하는 게 아니라 뭘 아는 체하는 내가 이제 다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착각을 가지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 건방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운명을 아는 데는 이건 지금 기본이죠. 기본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요 사물 운명수가 딱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핵심 공부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에 책을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방송을 접하신 분들이 이젠 중간중간 어떻게 읽다가 보니까 아 인생 1강부터 보는 게 좋겠구나 해서 다시 공부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이까짓 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요거는 공식이 요렇게 돼 하는 식으로 공식으로 체계화시켜서 그걸 듣는다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많은 뭐 잔소리 같은 이야기 이런 것도 소화시켜 가면서 듣고 하시다 보면은 정말 내게 되지 않을까. 좀 유년기를 길게 갖는 게 고등동물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좀 철학적 사고를 병행해서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정말 진지한 인생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5쪽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행복이란 하늘에서 떨어진 근원도 알 수 없는 신의 선물인가? 그렇다면 불행은 무엇이며 불행도 신이 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불행은 그러면 신의 저주? 행복은 신의 선물? 복이 되었던 불행이 되었던 나에게 다가와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면 무슨 까닭으로 오는 것이며 그 까닭은 어떤 사정으로 생긴 것이란 말인가? 복이나 불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의 선물도 저주도 재앙도 아닌 순전히 내 것이며 내가 당연히 찾아야 할 것을 찾은 것뿐이다 하고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이유 없이 찾아둔 것도 아니며 남의 것 잘못 온 것도 아니에요. 횡재를 해서 내 게 아니다. 횡재도 내 거예요. 횡재할 복을 갖고 있는 거고 복을 싼 것도 내 거예요. 돌발적인 어떤 재앙을 당했다? 이거 나한테 재앙을 준 그놈만 탓하지 말자는 얘기죠. 남의 게 주인 잘못 찾아서 나한테 온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나한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길 가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이 가는데 얘기를 했었나요? 뒤에서 아이들이 졸졸 쫓아온단 말이에요. 장난기 어린 얼굴로 쓱 쳐다보면서 이놈들 그러면 아이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가면서 다시 스님이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쫓아오면서 중중 깎아중 하고 쫓아와요. 이놈들 하면 또 이 하면서 또 가다가 또 쫓아와요. 이제 별 반응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슬슬 장난기가 발동해서 돌멩이를 톡톡 던져요. 그러다가 어떤 녀석이 짱구 같은 녀석이 그냥 이만한 짱돌을 하나 던진 게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딱 하고 맞았는데 정말 이건 뭐 요즘 말로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죠. 멍도 확 나고 피도 나는 정도. 그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겁낼까. 그 순간 이 스님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업이로구나. 내 업이다. 돌멩이의 머리가 깨져도 내 건 내가 맞은 거고 생명부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생명 건지는 은혜를 입는 행운조차도 이것도 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게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기꾼 만나서 전 재산 날렸어도 우리가 사기라는 걸 왜 당할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 요거 투자를 해봐. 아, 요거 1,000만 원을 내면은 1년에 이게 뭐 500만 원씩 준대? 이득금이 와? 1,00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을 갖다 나한테 갖다 주는 이득이 온다? 그게 욕심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욕심이 아닐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 당하는 걸 내 잘못이라는 내 탓이요 하는 생각을 빨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이란 내가 지어서 만든 것을 내 인생 바구니에 담는 것이지 강가에 나뒹구는 돌멩이 주워 담듯 그냥 내가 주워 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이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 인과 응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에게는 선천운과 후천운이 있다. 이 습관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인 워들 런던대 교수가 습관은 결국은 이건 사회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후천적인 거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 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이 습관, 후천적인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선천운과 후천운이 있다. 선천운이란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과 조상, 부모, 형제, 뭐 여러 가지 원수, 뭐 지인 등 뭐 여러 가지 태어나기 이전에 인연으로 맺는 운명. 이걸 저는 숙명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한다. 근데 후천운이라는 건 이승에서 현재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 또는 그로 인해 생기는 기륭화복과 운세, 수명, 기수, 명운
여기선 수라는 게 자꾸 들어가죠, 이제. 예. 이걸 근본적으로 선천적인 그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출생 이후의 인연을 말한다. 이걸 저는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운명은 바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천은 나무 뿌리예요. 후천이라는 건 나무 줄기하고 잎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사를 좀 깊게 접은 분들은 알죠. 접붙이기를 한단 말이에요. 접목을 하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려요. 복숭아나무에서 앵두가 열리고, 살구나무에서 자두가 열리고, 수박농쿨에 참외가 열리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뿌리가 아닌 선천적인 게 아닌 후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이다.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거다.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이 반드시 기본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습관도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좋은 욕하는 습관이 아닌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 좋은 습관을, 나는 야간에 일해야 되는 사람이 야간에는 졸음이 오고 낮에 말똥말똥하다면 이 사람은 그게 맞지 않는 거죠. 낮에 일해야 될 사람이 낮에는 꺽뻑꺽뻑 주고 꼭 밤이면은 늦게까지 TV 드라마 이런 거 보지 않는 게,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습관, 안 하는 습관 중에 첫 번째가 그거죠. TV 드라마 안 보는 거. TV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프로가 다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한텐 미안하거나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TV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상자에 자꾸 매이지 말고요. 나쁜 인터넷에 자꾸 빠지지 말고요. 나쁜 동영상에 자꾸 빠지지 말고 책을 봐야죠. 책을 보면은 그거는 사고하는 방식을 길러줘요. 근데 이 인터넷으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글로 나와 있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면 알잖아요. 인터넷을 막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넷에는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옆에 끊임없이 다른 화면들이 막 해서 땡겨요. 자꾸 시선을 끌어당기죠. 그럼 빠지는 거예요. 한 번만 클릭해도 빠지는 수가 많아요. 무슨 게임 하라고 막 나오죠. 뭐 그런 거에 빠지는 거죠. 우린 시각적인 거, 색성향 미촉법, 이 육근에 갖고 있는 그 육경이라는 거, 요게 안입이 설신으로 인한 색성향 미촉법, 이 육경이라는 거에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이거에 빠지고 안 빠지고 덜 빠지고 뭐 이런 걸로 해서 108번의 수치가 그래 나와요. 66이 36에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지기 쉽게 돼 있거든요. 눈에 보는 거에 제일 약해요. 그런 거에 약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 철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자기를 자꾸 반출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 이 뿌리와 줄기가 따로 독립된 건 아니듯이 전생과 이생은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뿌리를 바꿀 수 없어도 줄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접목할 수가 있는 거. 이게 운명이다. 숙명과 운명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 개인의 부귀빈천, 자유, 억압, 인생의 질곡, 평안, 수명장단, 건강, 역정 등 모든 궤도 결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설명을 한 이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이름을 떨치고자 하며 실패하거나 좌절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성공이나 명예를 얻는 일이 간단치가 않죠. 성공이나 명예를 얻은 사람이 뭐 많지가 않잖아요. 훨씬 적어요. 그건 왜 그런가? 사람은 자꾸 자기 의지가 약해지고 나쁜 습관에는 쉽게 길들여지고 나쁜 습관에는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 나쁜 습관을 자꾸 버리질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 요건, 즉 환경적 요인과 실력, 의지, 노력, 주의, 배려나 시절 인연 등 갖춰야 할 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많다. 이러한 요인들이 잘 맞아떨어질 때 성공이나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실력만 갖췄다고 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도움도 필요한데 다 필요 없이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줄곧 1등만 했다고
사회에서 1등 할까요? 학교에서 꼴찌 하던 사람이 사회에서 꼴찌 할까요? 저의 동창 중에 하나는 뭐 우리 학교에서는 꼴찌였지만 뭐 그래도 하여튼 이 친구는 정말 세상이 놀랄 만큼 엄청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는데 학교 1등이 사회 1등은 아니죠. 학교에서 1, 2등, 3등 안에 들었던 친구가 정말 뭐 산천 초목이 떨만한 포도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까지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추락해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교통법규 나만 잘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이 완전 보장되는 건 아니죠. 나도 잘해야 되지만요. 20년 무사고 운전했으면 정말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방어운전이라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방어운전을 해도 정말 어떤 숙명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차간거리도 준수하고 118쪽 어느새 119쪽으로 넘어간다. 안전속도 유지하고 중앙선 다 요거 잘 보고 막 가는데도 멀쩡히 가는 차가 저쪽에서 확 넘어 들어와서 심지어는 상대방 나하고 같은 길도 아닌 저쪽 반대편 차선에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뭐 내 운전하는 차의 높이보다 훨씬 더 큰 타이어가 텅텅 튕겨서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자신의 그 운명을 뒤바꿔 놓을 운명의 사건은 알 수 없는 데서 갑자기 침범하는 이 침입자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차량, 자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차량이 갑자기 와서는 정면 충돌을 해서 잘못된다면 이건 뭔가 도대체? 이게 운명이다. 사고나 여타 불행을 당할 경우에 예기치 못한 만남뿐 아니라 성공 행복을 이룰 경우에도 이 운명의 조언은 항시 일어나고 있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놀랄 일이냐 아니냐 이게 다 운명의 틀 속에서 생멸하는 거예요. 생기고 죽고 하는 거죠. 없어지고.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운명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그것뿐이다. 내가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거 운명이에요. 세상사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많은 숙명과 운명 속에서 우리는 불행과 행복을 가름하고 눈물 짓고 웃을 수 있는 것이며 다음 미래에 대하여 좌절도 하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잘된 일이 있을 때 어떤 이는 내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 운이 좋았어 하고 말하죠. 일이 힘들어졌을 때는 자신 무능을 자책하고 내가 진짜 무능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운이 없었다 하고 애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인간은 거의 예외가 없으리만치 운을 이야기하면서도 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운을 말하지만 운세가 어때 운수가 어때 말들은 잘해요. 점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배울 거예요. 점이라는 게 뭔가? 점이 뭔가요? 부채도서가 옛날 누군가요? 우리 불교 방송에서 방송을 많이 하던 배추머리 뭐 그랬던 공방인가요? 부채를 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어떤 기억은 나는데 이 부채로서 뭐 이렇게 점치는 이 점이 뭐 점이라고 쳐요.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서 돌멩이를 탁 던지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침을 손바닥에 딱 뱉고 탁 튀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튀냐 이쪽으로 가자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점이라고 그러죠. 이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뭐 점이다, 뭐 타부적인, 뭐 미신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의지하는 어떤 그 하나의 아까 말한 그 루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맞아, 난 이상하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꽈가지고 탁 들여다보고 여기서 뭐 햇볕 쪽을, 밝은 쪽을 쳐다보고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됐다 해서 그걸 냈는데 그게 맞으면 늘상 그렇게 해요. 머리로써 하는 사람도 있어요. 쌀볼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주먹을 이렇게 해서 보리 하면 잡지 않고 쌀 하면은 잡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걸 연관을 했죠. 아, 쌀 할 때는 쌀 하면 잡는 거야 하고 해놓고 보리 하면 안 잡는 거야 그러면 보리 할 때는 보통 천천히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보리 하면 가만히 있어요. 손을 괜히 빨리 하면서 보리 그래도 얼른 잡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몇 번 그러다가 천천히 오면서 쌀 그러면서 나가면은 놓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막 어이없고 억울해하고 재밌어 하죠. 그 작은 행동에도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고, 이걸 이런 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타이밍을 줘가지고 점을 치듯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생활 속에 점이라는 게 많아요. 인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신이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가 되겠다, 뭐 스님만이 아니라 신도들도 부처가 되겠다, 다 좋다 말이죠. 근데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뭔가요? 내가 수행을 위해서 완전히 그 삭발하는 것뿐 아니고요. 정말 거지같이 옷을 입고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하고 그렇게만 했을 때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가정을 훌륭하게 잘 꾸려가고 행복하게 가족들을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성공으로서 또 무언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뭔가? 깨달음을, 여유 있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동서고금망론하고 이 운이라는 거, 운명, 운수, 운세, 뭐, 뭐 점성술, 서양의 타로 뭐 이런 거, 점성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운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천편일률적으로 이 운에 대해서 나오면서 한마디로 거의 제가 좀 공부를 한 결과는 이게 다 말하자면 천운, 하늘의 뜻으로 단정을 해버리더라. 해, 달, 별 모양이나 겉으로 보이는 움직이로만 운을 논하려고 하니 운을 말하면서도 운의 실체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거를 저는 느낀 거죠. 우주 자연의 심오한 이치와 내재된 수치, 이걸 아날로그 방식으로 분석하려니까 어렵더라.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고서 시작한 게 있어요.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엄청나게 큰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을 해요. 계속 많은 품목이 있어요. 한 720가지가 있다. 그런데 720가지의 생산 품목을 하루에 720가지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몇 월 며칠 날, 물론 음력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은 거의 요 생산 품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률적이라는 얘기죠. 자연이 가진 어떤 날짜의 특성에 따라서 요 날은 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운명을 대체적으로 만든다. 거기서도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다?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그 재료에 따라서 같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쫙 12가지 길만 처음에 144가지 더 많게 2만 가지 세분화돼서 나가는데 일단은 가는 빼빼로 같은 과자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밀가루 뭐 90%에다 뭐 당을 뭐 5% 넣은 게 있고 솔트를 뭐 한 2% 넣은 게 있고 뭐 이렇다 쳐봐요. 그렇다면 그건 이쪽으로 일단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길이다. 운명수다. 말하자면 쫙 나간다. 거기서 이제 또 세분화되는 거죠. 여기서 나간 중에서 이걸 좀 더 가늘게 뽑아서 12가지 길로 또 나눈다. 12로 나누는데 요거는 또 달라지는 거. 그러면 이 처음에 나가는 거 이거는 뭔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 몇 월 며칠 뭐 해서 딱 만들어지는 이 운명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스님 도대체 어떤 학문으로서 공부를 해갖고 명리만 갖고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깊게 많이 생각하신 분이 월영도 하셨죠 하고 딱 짚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월영도 한 거는 밝혔고요. 좀 많이 공부를 뭐 그 부분으로는 뭐 좀 한 겁니다.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재료에 따라서. 이 재료가 뭐냐? 바로 내 전생과 현재 심상이다. 심상.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심상. 내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교만한 자가 건방진 자가 절대 성공을 못 하거든요. 교만하고 교활하고 하면은 당장 눈속임은 할 수 있는데 그건 금방 들통나요. 아는 체 하고 그러는 거는 또 얼마 안 가서 껍데기가 금방 훌러덩 벗겨져요. 각질 벗겨지면 금방 드러나거든요. 화장한 거는 결국은 오래 못 가죠. 그날 또 몇 시간 뿐이죠. 그 다음에 지워지거든요. 땀을 흘려도 지워지고요. 심상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건방지고 교만한 게 아니라 겸허하게 들어가야 돼. 진짜 운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스스로 개척할 여지가 정말 많은 어떤 힘. 이게 저는 운명이다.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121쪽입니다. 초월적인 힘이 운명이다. 필연적인 힘이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힘이다. 왜 그런 힘이 작용할까? 이게 뭐냐? 인연이며 업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운은 운수다. 운수는 어떤 작은 하나하나의 과거 전생의 인연에 대한 현재의 결과다. 운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람의 목숨이 운명이다. 봄에 벼씨앗을 뿌렸더니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같은 결과예요. 씨앗 한 알 한 알이 운수고 씨앗 전체는 운명이에요. 뿌린 씨앗이 실하고 많고 좋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뿌린 씨앗이 없으면 따라줄 운도 없어요. 이게 운이에요. 근데 이 운은 누가 뿌렸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122쪽입니다. 남의 씨앗이 아닌 내 씨앗이에요. 하늘도 부모도 처자식도 아닌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받는 거예요. 운 좋은 놈 하면서 약올라하고 미워할 일이 아닌 존경할 대상이에요. 운이 좋다는 건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행운도 럭키한 것도 럭키보이, 럭키맨이 좋은 거예요. 럭키보이가 돼야지. 재수없는 놈, 아까 말했듯이 서퍼머 되는 거 또는 징크스라고 하죠. 징크스가 되면 안 되죠. 서퍼머 징크스. 예. 자기 스스로 건방져져서 아는 체 하다가 깨지는 것도 있고요. 그냥 재수없는 놈이 되면 징크스가 되면 안 되죠. 예. 루틴을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길 가다가 정말 재수없게 참새, 이 새똥이 냄새가 대단하거든요. 새똥을 한번 맞아봐요. 그 얼마나 그거 황당하겠어요. 새똥이 또 산도도 강하고 차에 맞으면 차 부식될 정도로, 놔두면 부식될 정도로 강한데 냄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류는. 근데 이게 새똥을 한 번을 맞았더라도 이것도 참 그런 거죠. 이것도 내가 맞을 일인 건데 이거는 재수없어 하고 얘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맞았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치부인 거죠. 내 자신의 전생의 업보. 아까 스님이 머리 뒤통수에 짱돌을 하나 탁 맞아서 피가 났든 뭐 이렇게 부풀어 올렸든 그랬을 거 뻔한데도 업이로구나 하는. 그렇다면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내가 있어서 남한테 베푸는 게 많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의 한 흑인 사업가가 자신의 그 저기 대학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 졸업생들의 그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했죠. 여러분들은 학자금 대출이 미국은 전부 미국의 그 학자금 대출 액수가 1700조 정도 된다네요. 근데 이 부자가 그 대학의 학자금 대출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요? 뭐 몇백억쯤 되겠죠. 몇천억은 너무 크고. 몇백억인가를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걸로 축사를 한 걸 보고 콧잔등이 새끈해지는 거죠. 저런 부자, 저런 마음부터 부자가 있구나. 그게 복 짓는 거예요, 그게. 업보, 나쁜 업보가 아니라 좋은 선업을 쌓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다면 하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 탓으로 돌리는 종교도 있고요. 정말 그 하늘이 우리 인간을 맨날 하늘이 뭐가 부족해서 시험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못마땅하거든요. 저는 불교가 좋은 게 그래서 좋아요. 하늘이 시험하고 이런 건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하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시험하고 인간을 뭐 벌하려고 들고 자기 스스로 받는 벌인 거예요. 불교식으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 스스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내 업으로 받는 거지. 하늘이 도해서 저주를 하고 하늘이 인간에서도 아주 악인들이나 갖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하늘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갖고 놀지 않는다. 저는 정의합니다. 미천한 인간은 짓거리만큼만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만 하늘은 절대 그러지를 않는다. 하늘은 자연의 순리를 인간에게 보이는 그 자체가 하늘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자비예요. 자비. 자비로움이죠. 인간의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죠. 에로스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식으로 그냥 욕심이에요. 하늘의 사랑은 자비라는 거는 그 사람의 본연의 그 모습을 그냥 유지하도록 하면서 용서해주고 어쩌고가 아니라 항시 베풀어주는, 돌봐주고 베풀어주는 그 부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의 사랑은 욕심인데 어떤 욕심이냐면 소유욕이에요. 독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독점하려고 드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서로가 사랑합니다. 서로가 너는 내 거야예요. 독점해.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시야에서 내 레이더망에서 내 손바닥에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내 손바닥에서 벗어나는 걸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제 사랑인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자연의 순리대로 인간한테 보이는 그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 이 자체가 이게 하늘인 거고, 우리 불교식으로는 부처님 마음 같은 거고. 근데 인간은 이 자연의 순리를 깨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내가 감히 내 마음도 내가 모르면서 남의 마음도 내가 쥐락펴락 하려고 들고 내 걸로 소유하려고 드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드는 거죠. 나 말고 같이 나눠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 인간의 사랑은 거짓이 많은 거죠. 온갖 못된 짓 하고 하늘에 빌면은 극락 가고 천당 가요. 부자 되고 성공하도록 힘주는 게 하늘이라면 그 하늘 오늘부터 믿지 마세요. 못된 짓 하고도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이죠. 그 하늘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죽도록 패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하늘 그 필요 없는 거죠. 자연의 순리에 맞는 거죠. 동체 대비거든요. 저 사람이나 내 사람이나 그게 하늘의 마음은 어머님 마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식이 용돈을 줘요. 넉넉해서 탁 줄 때 그래 고맙다 하죠. 근데 자식이 어려운데 어머니 쓰세요 하고 용돈을 줘요. 그 자식한테서 용돈을 1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는 100만 원이 두둑해진 게 아니라 아유 저 자식이 100만 원이 이게 더 쓸 데가 많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하늘의 마음 아닌가. 인간의 마음하고 다른 거죠.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인간의 하늘의 사랑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인간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닌데 또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를 굉장히 절대적인 거. 그렇죠. 부처님도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이 의연하고 진정한 우주의 보스라면 자연의 섭리를 위반하는 치졸한 반칙을 저지르는 자연의 섭리, 동체 대비의 이 마음을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이런 마음을 안 갖는다면 그건 하늘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나가서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종교적인 제스처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하늘이 그러면 쟤네 팀 지고 니네 팀 이겨라 하고 그게 무슨 하늘입니까 그게. 그런 하늘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경기장에 뛰는 종교가 다르거나 뭐하거나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하늘이 존재하는 이상은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너도 내 새끼 너도 내 새끼 하고 봐야 되죠. 근데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한 놈, 저 녀석이 그렇게 고생하고 해서 입지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탁 해서 쟤한테는 저런 게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이기면 상대는 지는 거잖아요. 총량불변의 법칙이에요. 총량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에서 여기 부풀려졌다? 그럼 이쪽이 빠진 거예요. 삼투압이 됐을 때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뭐 농도가 낮춰졌다 그래도 결국은 전체는 똑같은 거예요. 우주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거를 우린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뭐냐?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쩔 수 없는 요게 숙명이라고 제가 정의했고 어쩔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하건대 운명을 바꾼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일어나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나거든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우선 심상을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죠. 불행하지 말자.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없어져야, 행복한 사람이 많아져야 사회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좋아지는 거고요. 한반도는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한민족은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민족이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데요.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귀 다툼이 많아요. 우리가 아귀 다툼이라고 그러죠. 불교 용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많이 쓰니까요. 서로 자기 배 채우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극락과 천당이 같은 말이죠. 극락이나 천당이나. 천당은 기독교 용어고 극락은 불교 용어다가 아니고요. 천당불찰해서 불교 용어예요. 지옥도 불교 용어고요. 그럼 극락과 지옥이 달리 있다? 하늘나라 같다 소리들 하죠. 하늘 어디에 나라가 있나요? 가는 거 봤습니까? 우주선에서 그러면 지구에서 하루에 수만 명씩 막 죽을 때 한 번에 막 수십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한두 명 죽어서 빠져나가는 거는 못 본다 해도 좀 보일 거 아니에요. 혼이니까 안 보여요. 그럼 그 혼이 어디로 가나요? 저 별나라로 몇 수십억 광년 가는 그 별들, 수억 광년, 수천 년, 수만 년, 빛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1초에 36만 킬로를 가는 그 빛이 수천 년, 수만 년 가는 그쪽 하늘나라가 있어서 거기까지 간다고요? 거기 가서 미쳤다고 여기까지 올까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진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늘나라, 지옥. 지옥은 이 지구 땅속에 저 천길 만길 들어가면은, 지구는 우린 이 땅덩어리 위에 있다고 그러지만요, 지구는 불과 한 100km 정도, 50km에서 100km 정도 이 지구 딱 들어가면은 거기는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된 액체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 이 땅덩어리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는 아직도 이 화산 활동뿐 아니라 모든 활동이 왕성한 때고요. 저 속에 단 200m, 300m 파기도 힘든 거 1km, 2km 파도 맨 있어봐야 마그마나 밖에 없죠. 불덩어리. 어디에 땅속에 지옥이 있나요? 업대로 사는 건데, 지옥과 극락, 천당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고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있어요. 지옥하고 극락이 같이 있는데 이 죽음의 세계에는 같이 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같이 있는데 극락 천당에는 먹을 게 산의 진미가 널려 있고, 뭐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고, 좋은 게 있고, 뭐 거기에 가면은 뭐 부처님도 예수님도 거기에서 탁 해서 뭐 맞이하고 뭐 잘해주고, 지옥 가면은 뭐 염라대왕하고 재판관이나 뭐 저승사자들이 해서 막 고통만 주고요. 여러 가지 지옥이 있겠죠. 제가 일단은 지옥 한 군데만 설명을 한다면요. 지옥하고 극락이 다 같이 있어요. 보도 못한 과일도 있을 거고, 산의 진미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온갖 맛있는 과일들, 과수나무들이 있고, 드넓은 평원에 아름다운 장면에 무지개가 뭐 한 50개, 100개쯤 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옥도 똑같은데, 아기 지옥이다, 아기 다툼한다 그랬으니까, 아기 지옥이라는 건 배고파 죽는 지옥이죠. 아기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극락하고 같이 있는데, 극락세계하고 아기 세계는 어떻게 다르냐. 극락세계는 밥 먹을 때 아주 편안해요.
아기지옥은 서로 인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지랄나죠. 극락세계는 서로 똑같아요. 지옥이나 숟가락이 2m쯤 길이 되는 데다가 숟가락이 있는데 이걸 서로 앉아서 웃으면서 서로 상대방 입에다 떠주는 사내진미도 젓가락으로 집어서 2m쯤 되는 젓가락 포크로 집어서 상대방을 넣어주는 게 극락이고요. 서로 저만 처먹겠다고 막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요게 아니고 저만 처먹겠다고 하는 게 요게 지옥이에요. 2m짜리 요거 절대 놓지 않고 저만 먹겠다고 그러니까 한 알갱이도 못 먹어요. 맨날 배고파 죽어요. 지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조금 더 생각하거나 동정심을 갖거나 동체 대비 사상 이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다 하는 걸 그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은 뱁새 눈을 뜨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가져가나. 서로 못 먹고 있는데도 이거 서로 가져갈까 봐. 퍼서 상대방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2m짜리 8길이가 2m래도 이게 달까 말까 한데 이 2m짜리 되는 거에 끝으로만 떠서 손가락은 못 쓰고 그걸 입으로도 못 쓰고 숟가락으로만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든 그걸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인 거죠. 넓게 봐야 된다. 넓게 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넓게 보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넓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운명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명, 사물의 운명수를 대단원의 막을 다음 제가 13강에서 내려고 합니다. 13이라는 숫자를 워낙 제가 좀 꺼리는 편이기 때문에 12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12에 그냥 내려버리지 않고 어차피 단시를 13에서 시작하긴 싫거든요. 그래서 13강에서 운명의 운명수 이걸 한 번에 쫙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가장 중요한 단시 공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는데 13강에서 그걸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이 됐네요. 생활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왔고 저도 끊임없이 강조를 했는데요.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한 가운데 내 습관이 혹시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나 뭐 돌아보면은요 많이 나오죠. 저도 제 습관을 항시 체크를 해보는데 되게 많아요. 대화할 때도 대화하는 습관이 있고요. 사람을 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는 습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습관, 가족 간의 관계 습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술 먹는 습관, 모든 습관이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 있고요. 어떤 그 운동할 때도 바르게 그 공식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공식에 따라서 하지 않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난 이상하게 이게 좋아해서 할 때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개과 분리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개과 분리하라. 개과천선도 중요하지만 개과 분리 그 즉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된다. 못 바꾸면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나쁜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바꿔서 습관화 만드는데 66일이 걸린다고 계속 제인 워들 교수 이야기, 듀크대 이야기 해가면서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도 운명을 바꾸는 뭐 작은 습관 이런 소책자도 나오고 이 책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됐는데 광고하면 어때요? 좋은 책이니까.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매일매일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66일이면 바꾼다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그런 거를 하나의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공부의 신 강성태의
66일 공부법이라고 했던가 뭐 하는 책도 유명한지 많이 팔렸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이 66일, 그 남의 거 66일 연구는 내가 다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66일에 이 제인 오들이 런던대 교수가 이야기했고요. 습관이란 거에 대해서 듀크대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혹시 이 책을 썼다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걸 다 내가 처음부터 다 다시 하고 새로운 걸로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공부해서 엮어놓은 거를 이 책을 이렇게 운명록을 만들었다면 이걸 갖다 공부해갖고 여러분 거를 스스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습관을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이제서 이제 잔소리가 많았으니까 또 이제 결론을 하나 얘기하죠.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습관을 가지면 뭐예요? 운동을 할 때 유도를 하면 낙법을 배우고요. 검도를 할 때 잘 맞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잘 때리는 방법, 잘 치는 방법만 배워갖고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신문지 하나, 볼펜 하나 가지면 사람 몇 제압한다는 얘기 하죠. 허황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맞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때리는 게 되는가. 맞기로는 세상에 많이 맞아본 사람의 평생 맞은 거에 100배, 1000배는 맞아봤을지도 몰라야죠. 그만큼 그 고통을 참고서 제가 여기 이 뼈가 이만큼 나올 정도로 이 주먹보다 더 나올 정도로 맨날 이걸 칼을 맞아가면서 해서 운동을 했듯이 유도하는 사람도 업어치는 걸 배우기 전에 떨어지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낙법을 배우거든요.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맞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인생에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만 하던 사람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쓰러집니다. 실패해보고 쓰러졌던 분들은 반드시 그걸 베이스로 깔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답을 얘기한다. 이미 기본 베이스 이거는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이 공부로서 따지면 이걸 어렵게 공부해와서 여기까지만 알았다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배울 거다. 단시다. 단시는 여러분들이 습관화할 수가 있다.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낙법, 맞는 방법을 배워야 하듯이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에는 실패했던 게 있고 그렇다면 그거 충분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만 무작정 떨어졌던 건데 이제 어떻게 떨어지는가? 손바닥으로 팔꿈치서부터 손바닥까지 이용해서 매트를 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선 살짝 굴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운명수를 배움으로써 이제 그 방법으로 사용하고 이제 공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죠. 그 공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많은 혹시 공부가 좀 아직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들은 이 영상은 있으니까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은 인생에 성공하는 그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항시 내가 실패만 했다는 그 패배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성공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